안녕하십니까. 네, 제18회 소방시설관리사 제2차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을 맡은 한병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살펴볼 거는 설계 및 시공의 그 시험 과목이 되는 여러 가지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화재 안전 기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화재 안전 기준이고요. 영어로 치면 National Fire Safety Code. 그래서 현장에서는 저희가 NFSC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NFSC는 총 3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소방시설의 분류에서 나오듯이 첫 번째 소방설비 분야, 두 번째 경보설비, 세 번째 피난설비, 네 번째 소화용수설비, 다섯 번째 소화활동설비, 그리고 여섯 번째 방재 안전 분야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각각의 개수를 총 합치면 몇 개? 네, 35개입니다. 적지 않은 분량이고요. 적지 않은 분량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 및 시공을 보시기 위해서 시험에 키워드가 되는 여러 가지, 그 중에서도 지금 색상 구분을 약간 달리 했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색상을 달리한 것, 그런 설비를 우선으로 공부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화 설비 분야는요, 총 13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첫 번째,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 NFSC 101, 그 다음에 옥내 소화전 설비, NFSC 102, 스프링클러 설비, NFSC 103, 그리고 건너뛰고요. 포소화 설비,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설비, 그 다음에 청정, 이런 순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보 설비 같은 경우는 뭐 그 안에 이제 비상경보 설비 또는 단독 경보용 감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저희가 자동화된 탐지 설비, 그다음에 시각 경보 장치를 뭐 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피난 설비에서는 뭐 그에 따라 피난 기구, 인명 구조 기구 등등이 있다. 소화용수 설비죠. 대표적으로 소화용수 설비는 자체 소방대 또는 이제 관계인이 쓰는 설비는 아니고 그 건물의 화재가 지속해서 일관원 쪽으로 이제 소방차에 수원이 고갈되고 소방차에 수원을 채워주기 위한 설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소화수조, 저수조 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 많이 핫 이슈한 게 이제 소화활동 설비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제연 설비, 그다음에 계단실에 들어가는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 설비, 그다음에 연결 송수, 연결 살수, 비콘, 그다음에 무선통신 보조 설비, 그다음에 지하구에 설치하는 연소 방지 설비 등이 있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안전관리 분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다주기영업소의 소방 및 방화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2007년 3월 25일 날 고시가 폐지됐죠. 그래서 얘가 어디로 갔냐면 저희가 다특법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다주기영업 특별법으로 새로 개정이 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수전 설비, 그다음에 도로 터널, 고층 건축물, 그다음에 임시 소방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살펴볼 거는 이제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입니다.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 그래서 소화기구라고 하면 첫 번째 소화기구 및 두 번째 자동 소화장치. 소화기구는 얘가 또 분류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여기가 소화기, 두 번째 여기가 간이 소화용구, 세 번째가 여기가 자동 확산 소화기. 그래서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자동 소화 장치에는 주거용, 그다음에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그다음에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 그다음에 캐비넷형 자동 소화 장치 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소화기와 간이 소화 용구로 나누고요. 간이 소화 용구 같은 경우 또 좀 나눠지죠. 그래서 고체 에어로졸식, 고체 에어로졸식 소화기. 두 번째가 여기가 투청용 소화기, 소화 용구. 그다음에 세 번째가 소화 약제 외의 것, 소화 약제 외의 것,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안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소화기겠죠. 소화유기. 소화기의 어떤 설치 장소, 그에 따라 어떻게 설치를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능력 단위를 산출하고요. 그 능력 단위에 맞는 소화기를 설치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까요. 최근 들어서 뭐 자동 소화 장치. 첫 번째 이제 주거용 소화 장치, 두 번째 상업용 소화 장치.
세 번째가 가스, 네 번째가 분말, 다섯 번째가 고체, 에어졸, 여섯 번째가 이거 캐비닛형. 이렇게 총 6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시험으로 보면 나올 만한 것들은요, 요거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 또는 캐비닛형 자동 소화 장치가 설치되는 장소, 별표에서 저희가 별도로 이야기하는데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거는요, 저희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의미에서 화재 안전 기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가지고 본문의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입니다. 제3조 정의죠, 정의. 그래서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리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모든 법이요, 제1조 목적, 제2조, 제3조 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 장치의 경우 제3조에서 그 법에서 고시에서 정의, 화재 안전 기준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본적인 용어 정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공부를 하시는 데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내용을 아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공부, 소방의 시작과 끝은요, 항상 용어 정리입니다. 그래서 그 쓰여지는 용어가 어떻다라는 걸 먼저 꼭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소화약제란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 장치에 사용하는 소화 성능이 있는 고체, 액체, 기체 물질을 말한다. 그리고 소화기는 크게 저희가 소형 소화기와 대형 소화기로 구분할 수 있다. 소형 소화기는 능력 단위, 저희가 소화약제, 결과론적으로 얘는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 기준을 득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소화기라고 하는 거는 불을 끄는 능력이거든요. 걔를 저희가 총 기본적인 명칭인 단위로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얘는 소형 소화기는 최소 1단위 이상이다. 그리고 이제 대형 소화기는 능력 단위, 그러니까 소형 소화기는 최소 1단위 이상이고요. 저희가 대형을 분류해 놓고 있는데 그 대형 능력 단위 밑에 있는 것을 저희가 소형 소화기 이렇게 부르고 있다. 그래서 대형 소화기란 기본적으로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 그다음에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능력 단위가 A급은 10단위, B급은 20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말한다. 만약에 A급에서 그죠? 저희가 9단위다, 9단위 소화기다. 그러면 얘는 대형 소화기가 되는 게 아니라 소형 소화기로 분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 확산 소화기,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 확산시켜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소화기, 이렇게 분류하고 있다. 자동 소화 장치, 그리고요, 그다음에 자동 소화 장치 중에서 주거용, 상업용, 그다음에 캐비넷형,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 자동 소화 장치로 구별하고 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실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있는 큰 저희가 리빙룸, 생활하는 공간이 아니라 저희가 거주, 직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결과론적으로 뭐냐? 주 용도의 장소를 저희가 거실이라고 하고 있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능력 단위입니다. 능력 단위란 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 소화 연구에 있어서 어떻게 형식 승인된 수치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몇 개를 끄느냐, 그래서 그 시험 재료에 따라서 우리가 능력 단위를 부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A급, 저희가 A급 화재는 재가 남는 화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죠. 종이, 목재, 그죠? 플라스틱 등등등, 이런 화재를 저희가 A급 화재라고 한다. 그러면 방금 전에서도 저희가 대형 소화기는 어떻게 A급이 10단위 이상,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A급 소화기를 어떻게 시험을 하는지 보시면 이런 그림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대략 한 소나무 또는 오리나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장작 더미의 개수를 몇 개? 네. 이런 형태로 되고, 이 장작 더미의 개수가 144개. 144개를 갖다 놓고요. 불을 붙입니다. 불을 붙여서 어느 정도 이제 화염이 형성된 상태에서 A급, 대표적으로 분말이다 그러면
분말 소화기를 가지고 이제 결국 144개의 장작 더미에 약재를 방사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장작 더미 144개짜리가 한 개가 꺼지면 저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저희가 2단위 능력 단위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A급 또는 B급을 시험하고 있고요. A급은 저희가 요 목재라고 하는 가연물을 가지고 하고요. 그다음에 B급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거 재가 남지 않는 화재죠. 그래서 가연성 가스 또는 인화성 액체입니다. 그래서 얘는 저희가 액체 가연물을 가지고 똑같이 일정한 용기 안에 액체 가연물을 담고요. 시료를 담고 결과적으로 B급 소화약재를 가지고 뿌리는 거죠. 그래서 걔를 가지고 결국 능력 단지를 산출한다. C급은요. C급은 저희가 이제 능력 단위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C급은 통전 중인 상태의 전기 화재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적응성이 있다. 이렇게 시험을 하고 있다. 그 기준은 어디에 있다?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재를 분류합니다. A급 일반 화재, 그래서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 등등 일반 가연물이 타고 결과론적으로 재가 남는 화재를 말한다. 영어로는 A로 표시하고 있다. 유리 화재입니다. B급. 그래서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그다음에 석유, 그리스, 타르, 오일 등등.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재가 남지 않는 화재를 말한다. 영어 표시로는 B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전기 화재 C급입니다.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 C.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개정된 주방 화재 K급 이렇게 표시합니다. 저희는 K급, 미국과 저희는 K급이라고 표시하고요. 그다음에 유럽 쪽에서는 얘를 F급 이렇게도 표시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소화기구의 설치 기준입니다. 올해 제17회 설계 및 시공 과목에서 결국 얘가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올해 설계 및 시공 같은 경우는 점검과 관련된 문제도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소화기구의 배점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설계 및 시공에서는 여기 지금 나온 것처럼 소화기구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가스, 분말은 뭐냐, 액체는 또 뭐냐, 기타는 뭐냐. 그래서 가스는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할로겐, 청정, 분말은요 인삼염, 그다음에 중탄산 염류, 그다음에 액체는요 산알칼리, 강화액, 포, 그다음에 물, 기타는 고체 에어로졸, 마른 모래, 팽창질석, 그밖에 것. 요거 총 13가지를 쓰는 것이 시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우시면 앞으로 남아있는 건 A급, B급, C급, 그 다음에 K급을 적용하는 소화약재의 종류입니다. 아직 시험 문제는 안 나왔기 때문에 외우셔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에 해당하는 소화약재를 외우시는 게 조금 어렵고요. 거꾸로 반대되는 의미에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할청, 인중, 산강, 포물, 고마, 팽그 이렇게 외우는데 얘를 어떻게 1번, 그 다음에 5번, 13번이 해당이 안 된다. 거꾸로 외우시면 좀 더 암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반드시 외워야 될 것 중에 하나다라고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이제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 별표 기준입니다. 기준 능력 단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위락시설에 소화기구를 설치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능력 단위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기준 능력 단위가 되는 표가 오른편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에 적용하는 소방 대상물을 저희가 왼편에 위치하고 있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문제가 있는데 예상 문제 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특정 소방 대상물에 따라 능력 단위 숫자가 어떻다? 작습니다. 그 의미는 오히려 위락시설 같은 경우는 그 밖의 시설. 그래서 세 번째 있는 거 근생과 위락시설을 비교하면 누가 더 위험도가 크다? 위락시설이 훨씬 크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단위 면적당 설치되는 단위 면적당 산출되는 능력 단위가 훨씬 높은 능력 단위가 요구된다. 결과론적으로 높은 능력 단위를 계산해 놨다라고 하면 그에 따라 설치되는 소화기의 개수도 훨씬 많아진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락시설은 3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1단위 이상.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문화, 장례식장 및 의료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장장 이렇게 표현하는데 공연장과 그다음에 의료시설은 해당 용도 바닥 면적 5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1단 이상. 나머지 거 근생입니다. 대표적으로 근생, 판매, 운수, 위락, 근생, 판매, 운수, 숙박, 노유자 시설. 얘는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마다 1단위 이상을 설치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게 별표 사회에 나와 있는 거 부속 용도별로 추가로 설치하는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 장치입니다. 그래서 다음 강목의 시설은 어떻다?
추가로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한다. 다만 우리가 스프링클러 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또는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 확산 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점을 먼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로 외우시기엔 저도 이 표를 가지고 많이 고민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전체적인 거를 통으로 암기하기에도 조금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풀어놓은 예상 문제가 있는데 그 예상 문제의 패턴을 가지고 좀 외워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추가로 설치해야 될 장소는 어디냐? 보일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음식점이고요. 그 다음에 어디?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소, 송전실, 변압기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장소에는 얘는 일단 빼고요.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은 일단은 제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일러실, 음식점,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소, 송전소, 변압기실은 어떻다? 해당 용도 바닥 면적 25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하고요. 추가로 자동 확산 소화기를 바닥 면적 어떻게? 10제곱미터마다 1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개. 이하 말고 우리가 쓰는 표현이죠. 초과. 10제곱미터 초과다라고 하면 결국 11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거죠. 얘는 같은 의미고 얘는 그래서 2개를 설치한다. 어떤 거? 자동 확산 소화기.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요 라번의 항인데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의 경우에는 어떻다?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한다.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입니다. 그죠? 지하구. 나머지 것들은 어떻다? 보일러실, 음식점, 관리자 이런 것들은 에너지원이 뭐다?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보일러실이면 이제 가스겠죠, 가스. 그다음에 음식점, 주방에 들어가는 것도 대부분 가스고. 관리자 같은 경우, 얘 같은 경우는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거죠.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하니까 예를 들어서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 같은 경우 관리자의 출입, 얘네들은 좀 복잡한 좀 소화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다? 그래서 3개의 장소는 자동 확산 소화기를 설치하고요. 지하구의 제어반, 지하구라고 하는 건 개념적으로 어떻게 사람의 출입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검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폭으로 치면 1.8m 이상, 폭이 1.8m 이상, 높이가요 2m 이상, 길이가요 50m 이상입니다. 물론 이제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 같은 경우는 500m. 그럼 이렇게 구조물을 만들어서 어떻다? 이 안에 가스, 전기 또는 통신 등을 지하에 집합 수용하기 위한 구조물이죠. 다만 사람의 출입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소에는 무엇을 설치한다?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십시오. 다만 이 나목이죠. 음식점 1호에 의하여 설치하는 소화기 중 1개 이상은 어떤 거? 그러니까 음식점이라고 하면 어떤 소화기? 최근에 저희가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주방용 자동 소화 장치 K급이죠. 이럴 때는 뭐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금 전에 했던 거 어디죠? 여기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소, 송전실, 변압기실 말고 관리자의 출입이 가능한 변전실 또는 발전실, 송전실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 바닥 면적 50제곱미터마다 정성 있는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그렇죠? 저희가 유효한 설치 방호 최적 이내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 자동 소화 장치, 그다음에 캐비넷형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통신기기실, 전자기기실을 제외한 장소에 있어서는 교류 600V 이상 또는 직류 750V 이상의 것에 한한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입니다. 별표 1이죠. 그래서 지정 수량 5분의 1 이상 또는 지정 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능력 단위 2단위 이상 또는 유효 설치 방호 최적 이내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 그다음에 캐비넷형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한다. 근데 나머지 거는 뭐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중에 좀 보셔야 될 것들은 뭐냐? 이제 대형 소화기 설치 장소입니다. 좀 뽑아서 봤을 때 어떤 장소에 대형 소화기를 설치하냐? 그래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입니다. 그래서 정하는 위험물, 특수가염물을 저장하는 장소. 그래서 특수가염물을 500배 이상 설치하는 장소에는 대형 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법, 도시가스 사업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기타 가연성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장하는 저장소입니다. 용량은 300kg 미만의 장소에서는 능력단위 5단위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 및 대형 소화기를 1개 이상 추가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나머지 거 똑같은 것 중에서 아까 300kg 미만의 장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300kg 이상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00kg 이상 지금 나온 거는 300kg 이상의 장소에서는 대형 소화기 2개 이상 또 설치한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화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NFSC 101, 결국 우리가 화재 안전 기준을 공부하는 데서 가장 처음에 첫 발을 내딛는 소화기인데 내용이 많죠. 근데 걱정하지 않으실 것 중에 하나는 올해 많은 소화기 문제가 이미 이제 설계 및 시공 문제 나왔기 때문에 기본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관련된 문제는 철저하게 배제를 하고 그죠? 공부를 하신다. 이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서브 노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머리가 나쁘다. 그거 다 필요 없는 거거든. 저도요 머리가 대단히 나쁩니다. 얼마나 나쁘냐? 숫자 10이 넘어가면요 많이 버벅거립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걸 넘길 거냐? 그래서 무한반복입니다. 무한반복.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합격 근접에 도달하시면 여러분들이 정리된 서브 노트 또는 암기 노트를 얼마만큼 빨리 돌리느냐. 앞에 봤던 거를 사람이 망각합니다. 한 장, 두 장 보는 건 상관은 없는데 이게 10장, 20장, 30장, 그다음에 100장 넘어가면요. 앞에 봤던 것들이 잘 잊혀집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돌려야 되느냐가 결국 합격에 이제 당락을 좌우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서브 노트를 작성하는 게 기본 중에서 원칙이 뭐냐? 일단은 그죠? 과전도 문제는 배제하고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소화기 이제 설치 기준입니다. 소화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각 층마다 설치합니다. 각 층마다 설치하고요. 그 층마다 설치한 소화기는 그죠? 보행거리, 실제 내가 소화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행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너무 멀면 실제 불이 났을 때 소화기를 갖고 사용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지근 거리에 소화기가 듬성듬성 배치되어 있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보행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행거리가 소형 소화기의 경우 20m 이내, 대형 소화기는요 좀 크니까 30m 이내로 완화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층이 2개 이상의 거실로 되어 있습니다. 2개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죠? 가목 규정에 따라 2개 이상의 거실로 설치된 경우는 그죠? 각 층마다 설치하되 소화기의 보행거리에 따라 설치하고요. 그것 외에 바닥 면적, 그거 외에 바닥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평수로 치면 10평이죠. 10평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할 것. 대표적인 거는 이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저희가 이제 공용과 전용으로 구별합니다. 공용은요, 누가 관리할까요? 그 아파트 공동의 그 면적입니다. 공동의 재산이죠. 그런 건 이제 여러분들 이제 관리비라는 걸 통해서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전용 세대라고 분류하는 거죠. 현관문 안에 아파트에서 현관문 안은요 전용 세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각 층마다 엘리베이터 홀에 이제 소화기를 설치하는 거죠. 엘리베이터 홀에 소화기를 설치하되 보행거리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거고 그것 외에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전용으로 살고 계시는 세대 안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세대 안의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아파트 세대 안에도 추가로 소화기를 설치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능력 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 소화 연구의 능력 단위가 전체 능력 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으로 된다. 할 것. 그러니까 간이 소화 연구입니다. 간이 소화 연구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지 투척용, 고체 에어로저식, 그다음에 소화약제 외의 것입니다. 외의 것은 그죠? 저희가 2분의 1 간이 소화 연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그죠? 노유자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지 않냐. 노유자 시설은 오히려 힘이 약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투척용 오히려 일반용 소화기, 추갑식이나 분말 소화기 이런 거 말고 투척용이 좀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노유자 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그러니까 2분의 1을 초과해서 설치할 수 있다. 오히려 투척용 소화기를 설치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화기구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그죠?
그다음에 표지합니다. 표지. 그래서 소화기는 소화기로, 그다음에 투척용 소화용구는 투척용 소화용구로, 마른 모래는 저희가 소화용 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함은 저희가 소화질석으로 표지를 설치하여 부착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동확산 소화기는 다음 항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방호 대상물에 소화약제가 유효하게 방사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그다음에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는 뭐 설치 기준입니다. 그래서 자동 소화 장치의 설치 기준. 첫 번째가 있는 게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입니다.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건 예전에 설치되어 있는 거. 자동 확산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얘는 자동 소화 장치는 어떻게 감지하는 게 능력이 조금 틀리죠. 그러니까 자동 확산 소화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주방에 화구를 씁니다. 그죠? 열이 나오죠. 그 위에 어떤 그죠? 둥그런 이런 형태의 자동 확산 소화기를 썼죠. 얘가 결국 열을 감지하면 그 소화약제가 들어있던 압력에 의해서 방사되는 형태가 대표적으로 자동 확산 소화기인 거고, 지금은 자동 소화 장치입니다. 그래서 자동 소화 장치란 어떻게 감지부 또는 탐지부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이 나눠지는데, 화재를 감지할 수 있는 감지부죠. 또 얘를 어떻게 얘를 조종하는 뭐 제어부 정도. 그러면 그에 따라 제어부에서 이제 화재를 감지하면 어떻게 소화약제를 기동시키죠. 그래서 헤드나 분사 노즐의 형태로 소화약제가 방사되고요. 또 하나 에너지원이 되는 장치의 연료 공급 등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 기능까지. 그래서 화재의 감지 기능과 그다음에 에너지 차단 기능, 그리고 소화약제를 방사시켜서 결국 소화를 하는 또 한 가지가 남아 있는 게 뭐냐? 그죠? 이제 경보 기능이죠. 경보 기능.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면 그에 따라 경보도 나오고요. 그에 따라 가스 밸브도 잠그고요. 그에 따라 소화약제도 방사하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자동 소화 장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의 청소 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 승인받은 유효 설치 높이 및 방어 면적에 따라 설치한다. 화재 안전 기준에서 그 높이를 설치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제조사마다 얘가 갖고 있는 소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에 맞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제조사 사양인 거죠. 화재 안전 기준에서 그 높이 얼마다라고 지정한 것이 아니라 각각 회사에서 받은 자동 소화 장치로서의 형식 승인받은 그 높이, 그러니까 회사 카탈로그 또는 매뉴얼에 따라 설치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지부는 형식 승인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차단 장치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그다음에 가스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 그래서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웁니다. 공기보다 무거우면 바닥에 가스가 깔아앉겠죠. 대표적인 건 LPG. 그래서 LPG를 설치하는 경우 탐지부는요 바닥에서 30cm 이내에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는요 부웅 뜹니다. LNG입니다. 얘가는 반자 또는 천장에서부터 30cm 이내에 무엇을 탐지부를 설치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수신부는 주위의 열, 기류 또는 습기 등의 주위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좀 어렵죠? 일반적으로 처음 공부하실 때 이렇게 긴 문장이 나오면요 이걸 다 외우시면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패턴은 어떻게 좀 짧은 거 위주로 외우시면 좀 낫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많은 양을 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긴 걸 하시면요 금방 잊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암기라고 하는 거는 뭐 개인의 능력보다는 노력입니다. 어떻게 빨리 자주 돌리는 거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외우시는 것들은 긴 문장보다는요 좀 짧게 구성된 거. 그래서 그런 것도 찬찬히 정복하다 보면 좀 나중에는 좀 더 긴 문장을 수월하게 외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입니다. 소화 장치는 조리기구의 종류별로 성능 인증받은 설계 매뉴얼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감지부는 성능 인증받은 유효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차단 장치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후드에 방출되는 분사 헤드는 후드의 가장 긴 변에 길이까지 방출될 수 있도록 약제 방출 방향 및 거리를 고려해 설치할 것.
덕트에 방출되는 분사헤드는 성능 인증받은 길이 이내로 설치할 것. 그래서 화재 안전 기준 좀 더 세부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뭐 회사나 종류별로 얘가 형식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화재 안전 기준 NFSC에서는 뭐 디테일한 세부적인 기준은 없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시험 문제 나와도 조금 변별력은 좀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캐비넷형 자동 소화 장치입니다. 캐비넷형 자동 소화 장치. 분사헤드의 설치 높이는 방어구역의 바닥으로부터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하. 어디서 왔을까요? 이거 가스계 소화 설비에서 저희가 준용을 한 거다. 왜? 쓰고 있는 소화 약제의 종류가 캐비넷형입니다. 캐비넷형. 비싼 소화기로 부릅니다. 최근 들어서 많이 쓰고 있는 게 뭐 할로겐 계열 청정을 많이 쓰고 있는데 예전에도 이거를 제가 사서 설치해 보니까 뭐 한 병짜리는 싸면 한 100만 원, 두 병짜리는 한 150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좀 가스계 소화 설비를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 기준도 거기서 준용을 해 왔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감지기는 방어구역 내에 천장 또는 옥내 면한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된 삼지 설비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왜? 얘는 캐비넷형 자동 소화 장치는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가스계 소화 설비입니다. 가스계 이 안에 저장용 소화 약제가 있다라고 하면 얘도 결과론적으로 뭐 A, B 그죠? A, B 교차 회로에 의해서 동작을 합니다. A 회로 붙고요, B 회로 붙어. 그럼 A 회로 하나 붙으면 경보 설비 동작을 하고요, B 회로 붙으면 실제 소화 설비가 동작을 하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가스계 소화 설비, 그러니까 뭐 전기식, 그다음에 가스 압력식, 기계식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 전기식이다. 기계식, 전기식. 그래서 용기에 저희가 솔레노이드 밸브가 바로 부착되어 있고요. 그 신호에 따라 바로 저장 용기가 터져서 배관을 타고 약재가 방사되는 형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A, B 교차 회로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 감지기는 어떻게 자동화된 탐지 설비에 적합하도록 깐다. 그다음에 방어구역 내 화재 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될 수 있도록 한다. 화재 감지기에 따라 동작을 하죠. 그리고 화재 감지기의 회로는 교차 회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저희가 화재 감지기를 자동화된 탐지 설비 및 시각 경보기의 화재 안전 기준 제7조 1항입니다. 제7조 1항 단서에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1항은 특수형 감지기입니다. 그래서 특수형 감지기 방전식 분리형 감지기 정원식 감지선형 감지기 복합형 분포형 감지기 네, 이렇게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차 회로 내에 화재 감지기 회로별로 설치된 화재 감지기 한 개 담당 면적은 저희가 어떻게 화재 감지기 자동화된 탐지 설비를 준용하여 설치한다. 개구부 및 통기부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약재가 방사되기 전에 당연히 닫혀야 되겠죠. 개구부 어떤 방어구역 안에 자동 소화 장치가 동작을 하려고 하는데 개구부가 있어. 그럼 소화 약재가 다 개구부로 빠져나가죠. 적절한 설계 농도, 소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개구부를 반드시 폐쇄하도록 되어 있다.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당연하죠. 소화 약재가 높은 압력으로 저장되어 있다가 방사됩니다. 잘못하면 얘가 전도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벽 쪽에 또는 바닥 쪽에 단단히 고정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구획된 장소에 방호 최적 이상의 방어할 수 있도록 소화 성능이 있을 것.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다. 가스 분발 고체 에어로졸 자동 소화 장치의 설치 기준입니다. 소화 약재 방출구는 형식 승인을 받은 유효 설치 범위 내에 설치할 것. 자동 소화 장치는 방호구역 내 형식 승인된 1개 이상의 제품을 설치할 것. 그다음에 감지볼은 형식 승인된 유효 범위 내에 설치해야 하며 설치 장소의 평상시 최고주의 온도는 각 표에 따른다.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미미미 2 이렇게 됩니다. 39도씨 미만. 설치 장소의 최고주의 온도에 따라 뭐 표시 온도, 작동 온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9도씨 이상 64도씨 미만, 64도씨 이상 106도씨 미만, 그리고 106도씨 이상. 그에 따라 표시 온도, 즉 작동되는 온도는 몇 도? 79도씨 미만, 그다음에 121도씨 미만, 162도씨 미만, 그다음에 162도씨 미만이 아니라 이상이겠죠. 미입니다. 그래서 잘못됐는데 162도씨 이상 이렇게 설치한다.
무엇과 비슷하나요? 스프링쿨러의 어디 설치 장소 최고 주의 온도와 스프링쿨러의 표시 온도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다. 다목에도 불구하고 화재 감지기를 감지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남목부터 마목까지의 설치 방법에 따를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 화합물을 방사하는 소화기구는 어떻다? 지하층, 무창층, 밀폐된 거실입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이 20제곱미터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왜? 질식이거든. 그래서 얘는 소화 약재가 소화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라 사용하는 사람, 그 관계인의 그죠? 생명에 관한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CO2 같은 경우 대단히 위험한 설비입니다. 왕왕 이제 얘가 이제 정상적으로 세팅된 상태에서 소화 약재가 뭐 작업 또는 용접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방사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사망 사고로도 이어지는 위험한 설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 화합물을 저희가 지하층, 무창층, 밀폐된 거실입니다. 그래서 그 바닥 면적이 20제곱미터 소규모 거실, 환기가 안 되는 장소에서는 뭐 이산화탄소, 할로겐 화합물을 쓰지 말라 이렇게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소화기의 감소입니다. 기본적으로 소화기의 감소 크게 보면 우리가 소형 소화기와 대형 소화기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소형 소화기는 어떻게 이제 능력 단위를 산천하고요. 그에 따라 모든 능력 단위를 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장소에 따라 저희가 감소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형 소화기입니다. 소형 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무엇이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옥외 소화전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얼마? 3분의 2. 그다음에 그러니까 소형 소화기를 설치할 장소입니다. 소형 소화기. 소형 소화기를 설치할 장소에 지금처럼 소화 설비가 있으면 그죠? 소형 소화기를 설치할 장소에 소화 설비의 종류는 옥내, 스프링클러, 물 분무, 옥외 소화전이 있으면 그죠? 전체의 3분의 2를 감소할 수 있고요. 소형 소화기 설치 장소에 무엇? 대형 소화기를 설치하면 얼마? 네, 2분의 1을 감소할 수 있다. 다만 소형 소화기를 이렇게 설치 감소할 수 있는 장소는 어떻게? 충수가 11층 이상인 부분, 그 다음에 근생, 그 다음에 위락시설, 문화시설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충수가 11층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10층의 장소에 10층 아니면 근생시설이 아닌 장소에 소형 소화기를 설치한다. 그러면 소화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소형 소화기는 3분의 2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대형은요. 2분의 1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얘가 17회 때 설계비 시공 문제 나왔습니다. 앞으로는요. 당분간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있는 정도의 기준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형 소화기만 설치 제외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다. 여기 나온 것처럼 소형 소화기 말고 대형 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 소방 대상물에 똑같은 소화 설비입니다. 그래서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또는 옥외 소화전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유효 범위 결과론적으로 옥내 소화전의 살수 반경, 물을 뿌릴 수 있는 그런 범위 또는 스프링클러의 방수 패턴, 물 적심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면적에서는 실제 대형 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기준도 있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6조 설치 유지 특례입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결과론적으로 일부의 적용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굳이 법에서 나간 모든 기준의 소화기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봤을 때 판단을 해봐서 특별한 문제가 또는 여러 가지 중복 설비가 있다라고 하면 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좀 법은 그런데 실제에서 보면 쉽지는 않죠.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 장치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소화약재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소화기의 종류에 따른 정의, 자동소화 장치의 종류에 따른 정의, 일반 화재의 정의, 그죠? 그래서 별표 1, 적응성이 없는 소화약재의 종류와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 또는 형식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에 따라 종류별 적응성이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 가능한 소화약재 구분. 재미있는 건 두 가지 표현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뭐냐? 형식 승인입니다. 형식 승인. 또 하나는요? 성능 인증입니다.
물론 그에 따라 어떤 물품은 형식 승인을 받는 것도 있고요. 어떤 물품은 성능 인증을 받는 물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방시설, 그러니까 판매하거나 소방시설, 소방 설비에 들어가는 시설들은 다 뭐다? 기본적으로 형식 승인입니다. 안전을 득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러면 그런 것들, 그러니까 법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소방시 판매하거나 그다음에 설치되는 소방시설들의 어떤 성능 기준은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기준은 KS 기준이 아니라 무슨 기준이다? 네, 형식 승인이다. 형식 승인이죠. 그래서 무조건 판매하거나 설치되는 물품은 다 형식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법적인 강제사항이죠, 강제사항. 그러면 성능 인증은요? 얘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제조사가 타사보다 우월한 지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강제적으로 제품 성능 인증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제조사가 그죠? 사장이나 또는 대표사가 그죠? 성능 인증을 신청하는 거죠. 그에 따라 우리는 성능 인증을 받아. 그에 대한 기준은 어디 있느냐? 나라에서 이제 정한 코드에 있는 거죠. 그래서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형식 승인을 득하고요. 성능 인증은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에 따라 우리가 성능 인증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형식 승인은 강제적인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성능 인증은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다. 자율적인 사항이다. 다만 우리가 이제 화재 안전 기준에서 그죠? 특정한 물품은 예를 들어서 분기 배관, 예를 들어서 분기 배관이다. 그래서 얘는 화재 안전 기준에서 분기 배관은 예를 들어서 분기 배관은 성능 인증 제품을 쓴다. 그러면 원래는 강제사항이 아니었지만 이때는 강제사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우리가 이제 제품과 관련된 걸 형식 승인과 성능 인증으로 구분하고 있다 정도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유리화재 정의를 쓰고 그다음 별표 1에 따라 정응성이 없는 소화약재를 쓰시오. 그다음 전기화재 정의 그다음에 그에 따라 정응성 있는 소화약재의 종류. 그래서 그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주방화재 정의 쓰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 정응성 있는 소화약재. 처음에 말씀하셨더니 가장 중요한 표입니다. 별표 1이죠. 그래서 적응성, 소화약재별 적응성에 관한 표입니다. 그래서 가스 분말 액체 기타, 가스 분말 액체 기타. 그래서 이할청, 인중, 산강, 포물, 고마, 팽그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동그라미 그에 해당하는 소화기를 외우시는 게 좀 더 어렵고요. 소화약재 그에 해당하는 소화약재를 외우시는 게 좀 더 어렵고 오히려 그에 해당하지 않은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같은 경우 1, 5, 13을 제외하고는 다 가능하다. 오히려 B급은요. 그죠? 13을 제외하고 다 가능하다. 나머지 것들은 그런 방법으로 좀 보시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 소화기의 정의를 쓰고 대형 소화기의 종별 소화약재 충전 용량을 쓰시오. 그래서 대형 소화기란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 바퀴가 운반대 손잡이가 있는 거죠. 손잡이가 있고요. 그에 따라 무겁기 때문에 바퀴가 있습니다. 이거를 설치되어 있고 능력 단위가 A급은 10단 이상, B급은 20단 이상의 소화기를 말한다. 그래서 분할이 포강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분말 무게가 나오죠. 킬로그램. 그다음에 포 강화액 물은요. 기본 다 물을 베이스로 하죠. 그래서 단위가 리터입니다. 그래서 킬로그램 나오면 2, 3, 5. 그다음에 포는요. 2, 6, 8 이렇게 액체와 어떤 고체 이렇게 해서 구별할 수 있다 정도 꼭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화기의 설치 기준입니다. 소화기는 어떻게 설치를 하느냐. 각 층마다 설치한다.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한 개의 소화기까지 거리는 A급은 20m 이내, 대형 소화기는 30m 이내에 설치하고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층에 2개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1회 규정 외에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 면적 33제곱미터 이상으로 구획된 거. 이거 아파트라고 말씀드렸죠. 아파트. 복도에 당연히 소화기 설치하고요. 각 층마다 설치합니다. 그리고 그죠? 그것 외에 별도로 구획된 겁니다. 아파트의 현관문은 저희가 갑종 마감이죠. 그 안에 전용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전용 세대의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별도로 설치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제 4번입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의 작동에 따라 기능에 대해서 쓰시오.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일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의 작동에 따른 기능 아까 말씀드렸죠. 탐지
그다음에 경보, 그다음에 차단,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소화 이런 기능이 있다 정도 보실 수 있습니다. 능력 단위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간이 소화 용구는 어떻게 설치하느냐. 기본적으로 2분의 1을 초과하여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노유자 시설은 소화기를 정상적으로 쓸 수 없는 사람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투척용이 좀 더 뭐라 그럴까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노유자 시설은 투척용 등의 간이 소화 용구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설치 기준 보셨죠? 그래서 얘는 술 109 25입니다. 그래서 기술사 109에 25점짜리 기출 문제로 나왔던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캐비넷형 자동 소화 장치입니다. 그래서 저장용기 2개가 있고요. 딱 봤을 때 회색입니다. 그러면 얘는 뭐다? 청정 같습니다. 청정.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결과는 얘를 기동시키는 방식은 기동용 방식이 아니라 그죠? 전기식 방식이죠. 그래서 솔레노이드 하나 있고요. 그 압력에 의해서 동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터지면 반대편에 있는 것까지 터져서 분사헤드를 통해서 방사되는 것. 이 앞에 있는 건요. 제어반이겠죠. 제어반. 그래서 앞에 버튼, 그다음에 시험 기능, 그다음에 교차 회로 다 이렇게 설치한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 자동 소화 장치 설치 기준.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 화물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소화기구. 그래서 자동 확산 소화기를 제외한다. 방사하는 소화기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와 설치 가능한 조건. 아까 말씀드렸죠. 이산화탄소, 할로겐 화물은요 독성이 있습니다. 독성. 그래서 밀폐된 장소에서는 적응이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있습니다. 소형 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경우 설치 감소하는 경우를 쓰고 설치 감소 예외 규정 5가지 이상을 쓰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소화기는 그죠? 소화 설비가 있을 때 어떻다? 3분의 1을 감소시킬 수가 있고요. 소형 소화기 설치 장소에 대형 소화기를 설치하면 2분의 1을 감소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형 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는요. 그래서 얘도 똑같죠. 그래서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또는 물 분무 등 소화 설비가 있을 때 그 어떤 유효 범위, 그러니까 이런 소화 설비들이 정상적으로 소화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는 굳이 그죠? 대형 소화기를 중복적으로 놓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대형 소화기를 우리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기준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소방 대상 물별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 기준입니다. 그래서 위락 시설은 얼마? 바닥 면적 30제곱미터마다 1단위. 공연장, 관람장, 집회장, 그다음에 장례식장, 의료시설은요. 바닥 면적 5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1단위 이상. 네, 근생입니다. 근생. 얘는 100제곱미터마다. 그다음에 이제 주의하실 건 또 뭐냐면 건축물의 구조입니다. 건축물의 구조가 내화 구조, 그다음에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경우에는 뭐 기준 면적의 몇 배? 2배입니다. 그럼 30이 아니라 60, 150이 아니라 100, 100이 아니라 200, 200이 아니라 400, 400을 가지고 좀 더 저희가 능력 단위를 산출한다. 결과론적으로 구조가 튼튼하기 때문에 뭐 그에 따라 필요로 하는 소화기의 설치 개수를 감해준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간이 소화 연구의 능력 단위 기준입니다. 간이 소화 연구는 크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마른 모래,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얘도 이제 별표에 들어있는 항목이거든요.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 장치의 맨 밑에 보면 이제 별표가 딱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시는데 원문을 보셔야 됩니다. 원문. 법제처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원문 딱 보시면 밑에 끝부분에 이제 별표 1, 2, 3, 4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원 같은 경우는 뭐 적응성,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있는 게 능력 단위. 그래서 원문을 보시면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겠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삽을 상비한 것 50리터 이상의 것을 한 포, 삽을 상비한 80리터 이상의 것 한 포를 우리가 0.5 단위로 산출을 한다. 화재안전 기준상 구성 용도별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중 다음 어려움에 답하시오. 자동 확산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자동 확산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론적으로 자동 확산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무엇인가 불을 끌 수 있다. 그럼 굳이 자동 확산 소화기를 설치하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적인 설비다.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또는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가 설치된 경우 무엇을 자동 확산 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동 확산 소화기를 설치해야 될 장소. 아까 말씀드렸던 보일러실, 음식점, 그다음에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소, 송전실, 변압기실.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지하구의 뭐 제어반하고 분전반은 어떤 거?
자동 소화 장치가 아니라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 자동 소화 장치를 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일러 또는 이제 변전소 등의 자동 확산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소화기의 능력 단위를 쓰시오. 능력 단위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해당 용도의 바닥 면적 25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1단 이상 설치합니다. 그 외에 또 바닥 면적 10제곱미터 이하마다 1개, 10제곱미터를 초과한다. 그죠? 그럼 11제곱미터 이상입니다. 11제곱미터 이상이면 그때는 2개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지하구의 제어반 분전반입니다. 지하구의 제어반 분전반은 실제 어떻다? 자동 확산 소화기가 좀 커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한다. 그리고 일에 따라 뭐 주방이죠, 주방. 근생이나 어떤 근생 여러 가지 장소에 이제 주방에는 어떤 걸 설치한다? 주방용 화재 소화기, 그래서 K급을 설치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 확산 소화기의 설치 기준입니다. 방호 대상물에 소화약제가 유효하게 방사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당연히 견고하게 고정할 것 되어 있습니다.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에 설치하는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입니다. 그래서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의 경우, 그죠? 어떻게? 제어반 또는 분전반마다 그 내부입니다. 내부. 왜? 지하구 그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고요. 분전반하고, 그죠? 분전반하고 제어반 내부에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 자동 소화 장치를 한다. 그래서 얘가 빠져 있는 거는 뭐가? 캐비넷형 자동 소화 장치. 캐비넷형 자동 소화 장치는 분전반 또는 제어반 내부에 설치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은 소규모. 그래서 이런 것들 세 가지는요. 제어반하고 분전반 내부에 설치합니다. 내부에.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발전실, 변전실입니다. 발전실, 변전실, 배전반실, 통신기기실 여기에는 어떻게 설치한다? 해당 용도 바닥 면적 50제곱미터마다 소화기 1개 이상 설치 또는 저희가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 그다음에 캐비넷형 자동 소화기를 설치한다. 이런 기준이 있다. 화재 안전 기준상 부속 용도별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중 대형 소화기를 설치해야 될 경우와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를 쓰시오. 특수가연물 지정 500배 이상 또는 500배 이상 저장 취급하는 장소는 대형 소화기 1개 이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입니다. 둘 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고요. 하나는 그죠? 가연성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취사. 그래서 취사 이런 것들인데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하는 경우에 저장량이 300kg 미만인 것. 그럴 때는 능력 단위 5단위 이상. 소화기 2개, 그다음에 대형 소화기 1개 이상 하고요. 그다음에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 외에 그다음에 가연성 가스를 제조 또는 연료 외의 용도입니다. 연료 외의 용도. 그래서 대형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6번 문제입니다.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할 특정 소방 대상물을 쓰시오. 소화기는 어떤 장소에 쓰느냐? 기본적으로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입니다. 10평인데 10평. 예전에 3.3제곱미터. 평이란 단어는 없어졌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곱미터 쓰는데 기본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지정문화재 가스시설 터널 이렇게 쓰고요. 다만 노유자 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기준의 2분의 이상. 노유자 시설은 2분의 이상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일반 시설은 못 쓴다라고. 오히려 일반적인 소화기를 설치한다.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쓰시오. 자동 소화 장치. 그래서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는 아파트 또는 이제 30층 이상의 오피스텔 모든 층.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 캐비넷형은요.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2번입니다. 그래서 2번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 캐비넷형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화재 안전 기준에서 정하는 장소를 쓰시오. 주거용 자동 소화 장치 제외. 별표에 되어 있죠. 그 내용 한번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액화, 석유, 가스, 기타 가연성 가스를 제조하거나 연료 외에 사용하는 장소에는 소화기를 설치할 때 해당 장소 바닥 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도 이하인 경우에도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의 개수 기준을 쓰시오. 해당 소화기 몇 개? 2개. 도로 터널입니다. 소화기가 사실 이제 화재 안전 기준 NFS 101에도 있고요. 나중에 도로 터널과 관련된 기준에서 이제 소화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잠깐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 도로 터널 화재 안전 기준에서 소화기의 기준 중 가로 안에 알맞는 말을 기입하시오. 소화기의 능력 단위는 A급은 3단 이상, B급은요 5단 이상, C급은요 적응성입니다. 적응성 있는 소화기 설치하고요. 소화기의 총 중량은 사용 및 운반의 편리성입니다. 좀 어느 정도 가능해야 되죠. 그 무게를 얼마? 7kg로 보고 있다. 소화기의 주행차로의 우측
측면에 50m 이내 간격마다 2개 이상 합니다. 그러니까 터널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50m죠, 50.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여기 하나 소화기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가장 합리적인 거는 뭐 여기서 해서 50m, 그러니까 들어가서 50m 설치하면 되는 거고, 그죠? 요 기준. 여기가 이제 터널이다라고 하면, 그죠? 터널. 그래서 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화기는 주행차로 우측 측면에 50m 이내 간격으로 2개 이상 설치합니다. 다만 이제 편도 2차선일 경우, 편도가 2차선입니다. 2차선의 이상의 양방향의 터널. 그럼 결국 몇 차선? 4차선. 4차선, 그러니까 편도 2차선이, 그러니까 2개 차선, 1개 차선이 하나, 둘, 셋, 4개 차선이. 그러니까 2개 차선은 이렇게 움직이고요. 2개 차선은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지그재그 가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몇 차선? 결국 4차선이 되는 거고, 아니면 또 4차로 이상. 처음부터 그냥 1방향인데 1방향이야. 그러니까 4개 차로가 전체 한쪽 방향으로 갈 때 1방향일 때는 어떻게 50m를 한쪽 면에 50m가 아니라 지그재그 이쪽과 이쪽을 지그재그로 50m로 설치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예상 문제입니다. 바닥 면적 660제곱미터의 의료시설의 경우 능력단위 2단위 소화기의 설치 개수는요. 능력단위 2단위의 소화 개수. 그러니까 소화기 한 개의 능력 단위가 얼마라고? 2단위.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닥 면적 의료시설이죠. 의료시설. 그래서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조건은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 실내 마감은 난연제로입니다. 보행거리의 추가는 산정하지 않는다. 그럼 저희가 이제 능력 단위 어떻게 설치할까? 기본적으로 의료시설은 얼마? 저희가 바닥 면적 50제곱미터마다 1단위 설치합니다. 그런데 구조가 어떤 구조? 내화 구조의 불연제로 마감, 그러니까 난연제로 마감이니까 50제곱미터가 아니라 100제곱미터로 이제 저희가 완화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660을 100으로 나누면요, 결국 단위는요, 6.6단위. 6.6단위를, 그죠? 저희가 2단위로 나누는 거죠. 그럼 결국 2단위로 나누면 3.3이 나오는 거고, 3.3개 소화기, 결국 4개의 소화기를 설치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상 10층으로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 마감은 불연제로 마감. 당연히 그러면 면적은 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생입니다. 그럼 얘는 3호 100제곱미터. 그래서 100제곱미터를 적용해야 되나, 구조가 내화 구조의 불연제로 마감이니까 100이 아니라 얼마? 200제곱미터로 완화해서 능력 단위를 산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층까지의 바닥 면적은 500제곱미터 이상이고 500제곱미터이고 10층의 바닥 면적은 400제곱미터이다. 소화기구 능력 단위 합계를 구하시오. 구하고 A급 2단위 소형 소화기를 설치할 경우 설치해야 할 층별 소화기의 수량 및 합계를 구하시오. 단 보행거리에 따라 설치는 무시한다. 그래서 기준은 얼마다? 100이 아니라 200이다. 그래서 능력 단위 합계입니다. 능력 단위 합계 1층에서부터 9층까지 각 층의 바닥 면적은 500제곱미터, 10층은 400제곱미터. 근린생활시설의 바닥 면적별 면적당 능력 단위는요 100제곱미터 이상. 기준은 완화됐으니까 200제곱미터마다 1단 이상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1층부터 9층입니다. 1층부터 9층. 그래서 한 개 층은 저희가 500제곱미터고요. 얘를 얼마로 나눈다고요? 200제곱미터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나온 능력 단위는 저희가 2.5단위가 되죠. 2.5단위. 그래서 2.5단위를 실제 어떻게 9개 층으로 되고, 그럼 토탈 2.5단위 9개 층이니까 그러면 22.5단위가 나오고요. 10층은요, 10층. 전제 조건에서 10층. 조건에서 지금 1층에서 9층, 10층은 500제곱미터가 아니라 라운지가 있어서 그런지 뭐 400제곱미터 좀 작습니다. 그래서 10층을 계산하면 10층은요 400 나누기 200제곱미터. 그럼 능력 단위는 2단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22.5단위 플러스 2단위 그렇게 되면 24.5단위가 나오고요. 24.5단위를 어떻게 소화기의 개수로 나누는 거죠. 22.5단위를 어떻게? 능력 단위는 22.5단위가 되고요. 22.5단위가 되고 소화기의 설치 개수는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능력 단위하고 소화기의 설치 개수가 왜 달라지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 지금 능력 단위는 얼마인가요? 한 개 층의 능력 단위는 2.5단위입니다. 한 개 층,
1층도 2.5단위, 2층도 2.5단위, 3층도 2.5단위. 그래서 2.5단위를 2단위짜리 소화기 한 개로 나누는 거죠. 그럼 결과론적으로 1.2개의 소화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1.2개는 저희가 반올림을 해죠. 그래서 결국 2개의 소화기를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2개가 몇 층? 총 9개 층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구 18개의 소화기를 까는 거다. 그리고 10층 같은 경우는 몇 단위냐? 2단위죠. 10층은 2단위입니다. 그래서 2단위 소화기 몇 개? 1개 설치합니다. 그래서 총 1층부터 9층의 소화기 18개와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10층에 있는 소화기 1개를 플러스해서 19개를 설치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단위와 소화기 설치 개수는 좀 틀리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실수할 수 있는 거는 전체 24.5단위를 가지고, 그죠? 25.4.5단위를 가지고 만약에 저희가 2단위 소화기로 한다. 2단위 소화기로 설치 개수를 한다. 이렇게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토탈 22, 24, 25개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지금 계산된 거 24.5, 12, 아니죠, 12, 13, 12, 12 플러스 12, 12점 얼마가 떨어질 거고요? 12점 얼마. 그럼 결과론적으로 몇 개? 13개. 그래서 조건에 따라 사실은 24.5단위를 2단위 소화기로 계산하면요. 몇 개? 13개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렇게 계산했을 때랑 각 층별 능력 단위를 나눠서 소화기를 설치 횟수랑 횟수가 몇 개? 19개가 되는 거죠. 사실 설계 조건에 따라 얘도 틀린 건 아니고요. 얘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면 보는 관점이 어떻느냐. 그래서 건축주 입장에서는 사실 적게 설치하는 게 좀 더 경제적일 수가 있고요. 안전 측면에서는요. 많이 설치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치하는 것보다는 얘가 좀 더 합리적이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는 기준상으로 봤을 때는 틀린 건 아니다. 지상 3층의 일반 구조인 공장으로서 마감은 불연재료이고 옥내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층 바닥 면적은 1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소화기의 능력 단위를 구하고 능력 단위 2단위의 A급 소화기를 설치할 때 총 설치해야 할 소화기구의 최소 개수는 그러니까 능력 단위 구하고요. 그에 따라 소화기의 개수까지 구하라고 합니다. 1층부터 3층입니다. 일반 구조죠. 그러면 어떻게? 바닥 면적을 불연재료니까 50제곱이 아니라 그죠? 얘가 100으로 완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1층의 면적은요. 1200제곱미터, 2층도요. 1200제곱미터, 3층도요. 1200제곱미터.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개 층에 1200제곱미터를 우리가 150이 아니라 이제 100제곱미터, 100제곱미터로 해서 100제곱미터로 나눠주고요. 그럼 총 능력 단위는 12능력 단위가 나옵니다. 12능력 단위를 실제 어떻게? 12능력 단위가 나오는, 능력 단위는 12능력 단위가 나오는 거고요. 12능력 단위를 2단위짜리 소화기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6개가 총 6개. 그러면 몇 개? 각 층당 몇 개를? 6개를 설치하는 거죠. 전체는 개수는요. 1층도 6개, 2층도 6개, 3층도 6개. 총 18개를 설치한다. 그죠? 총 설치해야 할 소화기의 개수는요. 옥내 소화전 설치가 그러니까 옥내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나요? 옥내 소화전 볼까요? 옥내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 층의 바닥 면적 150대. 그러니까 결국 옥내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기를 면제를 시킬 수가 있죠. 옥내 소화전이 설치되면 얼마? 3분의 2, 3분의 2. 그렇죠? 3분의 2면 6개가 아니라 몇 개? 2개인 거죠. 그러니까 각 층당 옥내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는 각 층당 6개를 설치해야 되지만 저희가 감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각 층당 6개가 아니라 2개. 각 층당 2개를 설치하는 층수가 1층 2개, 2층 2개, 3층 2개. 결과는 총 6개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조건에 따라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도록 하면 내화 구조이며 마감은 난연재료, 지상 5개 층으로 위락시설이다. 위락시설입니다. 위락시설은 가장 이제 좀 저희가 기준을 가장 세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닥 면적은요 30 곱하기 40, 그럼 3, 40이니까 1200제곱미터, 1200제곱미터에 전체 옥내 소화전이 설치됐다. 옥내 소화전이 설치됐다라고 하는 결과론적으로 소형 소화기를 감소시킬 수가 있다. 소형 소화기, 소형 소화기인데 지금 있는 거는 소형 소화기만 있나요? 아니죠. 간이 소화인구가 있죠. 간이 소화인구. 간이 소화인구의 능력 단위는 A급은 1단위, 그죠? A급은 1단위 간이 소화인구를 설치한다. 그러면 간이 소화인구라고 하는 거는 전체 능력 단위 중에서 얼마? 반은 간이 소화인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능력 단위 산출하고 그 반은 간이 소화 용구로 계산하고요. 또 반은 뭐 일반 소형 소화기를 설치한다.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화기의 능력 단위는 A급은 2단위 소형 소화기를 설치한다. A급 소화기만 설치하며 보행거리에 따른 소화기의 설치 의무는 무시한다. 그래서 층당 소화기의 능력 단위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능력 단위에 맞도록 소화기와 간이 소화 용구를 함께 설치하되 간이 소화 용구의 수가 최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소화기의 총 개수. 그러니까 결국 능력 단위를 산출해서 우리가 소화기를 적용하는데 소화기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소화기와 간이 소화 용구를 같이 적용하는 거죠. 근데 간이 소화 용구는 얼마? 딱 2분의 1, 50%를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기준을 물어보고 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층당 바닥 면적은 30 곱하기 40입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바닥 면적은 층의 바닥 면적은 1200제곱미터가 되고요. 위락시설인 경우 저희가 30제곱미터를 저희가 기본 적용 단위로 하고 있는데 주요 구조부가 또 내화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30이 아니라 60으로 좀 완화시켜줍니다. 그래서 1200 나누기 60 그러면 총 20단위의 능력 단위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각 층당 20단위의 능력 단위를 설치해야 하는데 그죠? 그중에서 반은 얼마? 반. 10 능력 단위는 간이 소화 용구를 설치하는 거고 10 능력 단위는 실제 소형 소화기를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간이 소화 용구를 함께 설치하는 경우 간이 소화 용구의 능력 단위의 합계수 2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으므로 그죠? 설치할 수 없으므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형 소화기는 층당이다. 층당 능력 단위는 A급은 2단위 5개. 그러면 총 2단위 5개니까 결국 10단위가 되는 거고요. 간이 소화 용구는 A급은 각 1단위였으니까 총 몇 개? 총 10개를 설치하면 10단위. 그래서 소형 소화기 설치해서 결국 10단위 만드는 거고요. 그죠? 얘는 간이 소화 용구는요. 간이 소화 용구는 결과론적으로 1단위 10개 해서 결국 얘도 10단위 만드는 거죠. 그래서 A급 2단위 소화기 총 5개를 적용하고 있는데 층당 몇 층? 층당 몇 층? 층수가 5층이라고 했죠. 5개층. 그러면 5 곱하기 5니까 총 25개를 설치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요. 간이 소화 용구 10개를 5개 층이니까 총 몇 개? 50개가 되는 거죠. 50개. 22번입니다. 다음 조건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오. 일반 구조로서 마감은 준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하면 결국 우리가 능력 단위를 좀 완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 층수는 지상 2층이다. 용도는 유치원이다. 바닥 면적 50m 곱하기 50이다. 그러면 바닥이니까 25, 그러니까 2500제곱미터.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설치되어 있다. 당연히 그러면 좀 완화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간이 소화 용구는 A급 1단위로 설치한다. 그다음에 소화기는 A급 3단위로 설치한다. 보행거리에 따른 소화기의 설치는 무시한다. 건물 내에 설치해야 할 소화기의 능력 단위의 합계. 그다음에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설치 가능한 소화기의 명칭과 최대 설치 가능한 개수를 구하시오. 투척용 소화용구 등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2분의 1 이상이 설치할 수 있으므로 노유자 시설입니다. 노유자 시설. 유치원 등은 이제 노유자 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있는 직원분들도 계시지만 어린이, 유치원생들도 이제 소화기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일반 소화기 말고 저희가 지하철이나 이런 데 보면 투척용, 이게 앰플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던지면 소화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소는 2분의 1을 초과할 수 있다. 일반 장소는요.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풀어보시면 될 것 같다. 나머지 23번, 그 다음에 24번, 25번, 26번 등은 이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